자, 전선면과 전선. 자, 첫 번째 전선면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성질이 서로 다른 네. 두 기단의 경계면이에요. 네. 자, 우리 기단이라고 하는 거는 기온과 습도가 비슷한 공기 덩어리지. 네. 근데 이 성질이 다른 기단끼리는 서로 잘 안 섞여. 네. 그러다 보니까 두 기단이 딱 만났을 때 그 만난 두 기단의 경계면들이 생기거든. 네. 그거를 우리는 전선면이라고 불러. 네. 그러면 전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전선면이 지표와 닿은 곳. 자, 요거를 우리는 전선이라고 하는데, 자, 네. 요거를 선생님이 실험으로 요런 거를 한번 했다고 보자. 자, 가운데 칸막이를 두고 네. 찬물하고 더운 물을 이렇게 반반씩으로 나눠 놨거든. 네. 근데 여기에서 칸막이를 싹 들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칸막이 들었어요. 그럼 둘이 섞여요. 자, 마이크 조금 더 가까이 대고. 아, 둘이 섞여요. 섞일까? 그냥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지. 성질이 다른 두 기단은 잘 섞여 안 섞여? 잘 안 섞여요. 그래, 안 섞여. 그러면 찬물하고 더운 물이 있을 때 누가 네. 아래로 가려고 할까? 찬물이 아래로 가려고 해요. 그렇지. 찬물이 아래로 가려고 해. 그래서 어떤 게 생기냐면, 자, 요렇게 돼요. 요렇게. 그래서 찬물은 아래로 가려고 하고 더운 물은 위로 뜨려고 해. 네. 그러면 이 경계면이 생겼지. 네. 이 경계면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거야? 쉽게. 전선면. 이게 전선면이 되는 거지. 네. 이 전선면이 바닥하고 닿은 게 여기지. 네. 그럼 여기는 뭐라고 하겠어? 전선. 그래, 여기가 전선이 되는 거야. 그러다가 더 오래 있잖아. 네. 그러면 더 오래 있으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찬물하고 더운 물 중에 찬물이 아래로 아예 내려가 버려요. 이렇게. 네. 자, 찬물, 더운 물이 위로 떠.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서서히 섞이게 되는 거야. 네. 자, 그러면 이때는 전선이 있니 없니? 전 없어요. 그렇지. 이거를 우리는 전선의 소멸이라고 부르는 거야. 네. 자, 그랬을 때, 자, 요게 전선이라고 만든 건데, 이제 종류는 몇 종류가 있냐면, 네 종류가 있어요. 한랭전선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호로 어떻게 쓰냐면, 네. 이렇게 써서 뾰족하게 그려. 네. 자, 뾰족하게 그린 게 한랭전선인데, 이 네. 뾰족한 방향으로 이동을 하는 거야. 네. 근데 어디가 찬 공기냐면, 요쪽이 찬 공기고, 뾰족한 뒤쪽, 네. 여기가 더운 공기야. 네. 그러니까 찬 공기가 더운 공기를 밀어내면서 이동하라는 거지. 네. 그리고 어디서 비가 오냐면, 자, 우리 앞에서 구름 배웠잖아, 구름. 네. 구름이 만들어질 때 찬 공기하고 더운 공기가 만날 때 구름이 만들어진다 그랬지? 네. 그러면은 구름이 만들어졌으면 비가 올 거 아니야. 네. 비는 여기에서 와요. 뾰족한 뒤에 부분, 찬 공기 있는 쪽에서 비가 와. 요게 네. 강수가 내리는 강수 구역이야. 네. 자, 이게 한랭전선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온난전선은 우리가 이렇게 둥그스름하게 표현을 해. 네. 자, 요 방향으로 역시 이동하는 거예요. 네. 자, 그럴 때 잘 봐. 어디가 찬 공기고 어디가 더운 공기냐면,
이쪽이 더운 공기, 네. 여기가 찬 공기. 네. 근데 이 그림을 보면 더운 공기가 찬 공기를 밀어내는 그림이지? 네. 자, 비는 어느 쪽에서 온다고요? 그냥 찬 구름. 공기 있는 쪽에서. 아, 네. 그래. 근데 이 강수구역이 왼쪽 한랭전선보다 조금 더 넓지? 네. 더 넓은 지역에서 비가 내리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정체전선이 있거든? 네. 정체전선은 자, 장마전선이라고 불러. 이게 장마전선이야. 네. 자, 얘네는 그림을 보면 있지? 찬 공기는 이쪽으로. 그리고 더운 공기는 이쪽으로. 네. 자, 이동 방향이 서로 어때요? 반대 방향으로 싸운단 말이야.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세력이 비슷하면 안 움직이겠지. 네. 그래서 정체한다. 그래서 정체전선이야. 그러면 자, 왼쪽 두 개 그림을 보고 자, 여기서는 비가 어디에서 오겠어? 오, 또 창공. 빛. 동그란 놈 앞쪽, 뾰족한 놈 뒤쪽에서 오잖아. 오, 아, 네네네. 그치? 동그란 거 네. 앞에, 네. 뾰족한 놈 뒤에서 오게 돼. 네. 자, 이게 비가 내리는 지역이고, 그 네. 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회색 전선이 있거든. 네. 자, 회색 전선이라고 하는 거는 기호로는 이렇게 돼. 뾰족한 놈하고 둥근 놈이 같은 방향으로 이동을 해요. 네. 그래서 요 방향으로 이동을 하는데, 네. 자, 비는 어디서 내리겠어? 한번 봐봐. 둥근 놈 앞쪽에서, 네. 그리고 뾰족한 놈 뒤쪽에서 다 오네? 네. 이렇게 비가 내려요. 아, 근데 우리가 이 편색 전선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네. 자, 한번 보자. 두 종류 그려보면, 단면을 그려보면, 요렇게 단면이 되는데, 네. 자, 항상 찬 공기하고 더운 공기 중에 누가 아래에 있으려고 해? 찬 공기요. 그래, 이게 제일 아래에 있는 거지. 네. 왼쪽이. 이게 더 찬 공기야. 네. 이것도 찬 공기야. 네. 그리고 요 위에 뜬 게 더운 공기거든? 네. 그러면 더운 공기하고 찬 공기가 만나는 곳에서 구름이 생겨. 이렇게 구름이. 이게 구름이야. 그러면 비는 여기에서 다 오겠다. 네. 이게 이런 단면을 갖는 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한랭형 태색이라고 불러요. 네. 근데 이번엔 단면이 이렇게 돼 있어. 네. 자, 어떤 게 제일 찬 공기겠어? 제일 찬 공기요? 더 찬 공기. 아, 제일 밑에 있는. 공기잖아. 네. 제일 아래에 있는 거. 그리고 이것도 네. 찬 공기야. 네. 그리고 요 위에가 더운 공기. 그러면 여기서도 봐봐. 구름은 찬 공기, 더운 공기가 만나는 곳에서 비가 오는 거지? 네. 여기에서 비가 와요. 그래서 앞뒤에서 다 비가 오는 거야. 아, 이게 전선의 종류예요. 요 종류 그림을 그려야 돼. 네. 자, 그리고 실험 요거 해놓은 것도 빈자리에 쓸 수 있게 거기 칸 띄워놨어. 네. 전선 밑에 빈칸에 이거 그림 그리라는 거였다. 네. 그림 다 그리면 얘기해 주세요. 네.
네, 다 그렸어요. 다 됐어? 네. 자, 그러면, 자, 이제 여기에서 온대 저기압을 배울 거예요. 네. 채은아, 이 온대 저기압은 태풍하고 반드시 구별해서 반드시 잘 알고 있어야 되거든? 네. 자, 태풍 지난 시간에 배웠었죠? 네. 자, 온대 저기압은, 자, 첫 번째 발생이 어디에서 일어나느냐면, 편서풍대라고 불러요. 네. 편서풍대는 위도가 30도에서 60도까지를 편서풍대라고 불러. 위도 네. 30에서 60도. 그리고 더 많이 발생하는 곳이 뭐냐면 한대 전선대에서 발생한다라고도 얘기해. 네. 자, 그 다음에 에너지원. 태풍의 에너지원은 뭐였지? 모르, 세연아, 태풍의 에너지원 뭐였어? 모르겠어요. 그 외웠어야지. 수증기의 응결열, 잠열이라 그랬잖아. 아, 네네. 그래, 외워야 돼. 이거하고 비교하는 거야. 여기에 에너지는 위치 에너지의 감소예요. 네. 그러면 위치 에너지가 감소하면 운동 에너지로 증가하거든. 네. 그 다음에 또 얘는 이동은 자, 우리나라를 편서풍대라고 하거든. 네. 왜 편서풍대라고 부르냐면 서풍이 1년 내내 서풍이 불어. 네. 자, 우리나라 황사가 어디에서 시작해? 중국이요. 맞아. 이렇게 우리나라가 있다면 네. 자, 여기에서 완전히 황토바람이 이렇게 지나가지. 네. 이쪽이 동쪽이고 이쪽이 서쪽이잖아. 네. 이게 서풍이야. 이게 편서풍이거든. 네. 그래서 자, 이동은 모든 구름이나 이런 것들은 바람 따라 이동하죠. 네. 그래서 저 온대저기압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을 해요. 네. 자, 그 다음에 얘네들 등압선은 타원형으로 성글다라고 표현을 해요. 성글다라는 말은 네. 조밀하다의 반대말이야. 듬성듬성 있다. 네. 그래서 얘네들 온대저기압은 이렇게 있거든. 네. 자, 이렇게 생긴 게 온대저기압이야. 근데 이렇게 등압선은 이런 형태로 그려져요. 네. 자, 그래서 타원형으로 성글다. 그 다음 다섯 번째, 얘네들은 특징이 있는데 네. 태풍은 전선을 동반하지 않지만 얘네는 전선을 가지고 움직여요. 네. 전선을 동반한다. 그 다음에 자, 얘네들의 발생 과정을 보면 제일 먼저가 뭐냐면 정체전선이 만들어져. 네. 요것도 알고 있어야 돼요. 정체전선이 먼저 만들어지는데 네. 자, 찬 공기는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려고 하고 네. 더운 공기는 위로 가려고 해. 그러니까 위에가 찬 공기, 밑에가 더운 공기. 네. 그리고 찬 공기는 이렇게 더운 공기는 이렇게 부딪히면서 움직이다가 두 네. 번째 파동이 시작한다라고 부르는데 네. 찬 공기는 더운 공기 밑으로 가려고 하지. 네. 그래서 이렇게 찬 공기는 아래로 내려가려고 하고 여기에서 더운 공기는 찬 공기 위로 뜨려고 해. 그래서 네. 더운 공기는 위로 올라가요. 찬 공기 위로. 네. 자, 이걸 파동 시작이라 부르고 거기에는 그림이 6개 있는데 선생님은 5개만 그릴 거야. 그 네. 다음에
완전히 발달한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저기압 중심에 여기에서 남서쪽으로 길게 그리고 남동쪽으로 해서 왼쪽이 뾰족하게 그려져 있고 네. 오른쪽이 뭉툭하게 이렇게 그려져 있으면은 이게 제일 발달한 거야. 네. 그 다음에 네 번째. 자, 저기압 중심에서 이쪽이 가깝지? 여기 두 개 사이가 여기가 가깝지? 네. 얘네들 붙어 만나. 네. 두 개가 만나는 거를 부분 폐색이라고 부르거든. 네. 그래서 부분 폐색은 이 일부가 이렇게 만나고 여기에서 이렇게 돼. 네. 뾰족한 것, 뭉툭한 것, 뾰족한 것 만났고 요게 뾰족한 것, 여기는 뭉툭한 것 이렇게 부분적으로 만나. 네. 그리고 나서 다섯 번째는 완전 폐색이 일어나요. 네. 완전 폐색은 자 전체가 뾰족한 놈하고 뭉툭한 놈이 같이 이렇게 다 만나버려. 네. 이렇게 된 게 전선이 소멸한 거예요. 이게 전선의 소멸이야. 네. 그래서 찬 공기는 진짜 다 아래로, 더운 공기는 다 위로 올라가거든. 네. 이게 온대저기압의 발생 과정이야. 네. 자, 요거까지는 그림이 다 그려져 있지. 네. 그런데 뒤쪽 보세요. 한랭전선과 온난전선 이렇게 크게 제목이 나와 있지. 네. 이게 중요한 거야. 네. 자, 그거 그림부터 해서 설명을 쭉 쓸 건데, 네. 자, 요건 지우고. 자, 이제 온대저기압의 한랭전선과 온난전선에 이거는 하늘에서 본 모습이에요. 네. 여기가 한랭전선, 이쪽이 온난전선. 그래서 한랭전선은 뾰족하게 그려져 있고 온난전선은 이렇게 뭉툭하게 그려져 있어. 네. 자, 채은이가 지난 시간에 우리 기압과 바람 배웠죠? 네. 자, 북반구에서 저기압으로 바람이 어떻게 변하죠? 시계 방향, 저기압에서요? 저기압에서. 반시계 방향으로 불어 들어요. 그렇지. 반시계 방향으로 불어 들어온다. 맞지? 네. 그럼 봐봐. 저기압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되겠지? 네. 요게 바람의 방향이야. 여기에서는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맞죠? 네. 자, 비가 오는 지역은 이렇게 요쪽, 요게선 좁고 이쪽에선 넓어. 네. 자, 그래서 요것이 강수구역이야. 네. 비가 오는 지역. 그 네. 다음에 선생님이 여기를 이제 자, 요쪽이 나 지역이고 여기가 가 지역이고 여기가 다라고 해볼 거야. 네. 그리고 요거를 이건 하늘에서 본 모습이라 그랬지. 네. 자, 이걸 자를 거예요. 자, 요거를 요렇게 자를 거야. 요렇게 잘라서 이쪽을 A쪽, 여기는 네. A 다시 이렇게 자른 모습을 앞에서 들여다볼 거야. 단면을. 네. 그 모습이 어떤 그림이냐면 이런 그림이 나와요. 자, 이 부분에서는 이렇게 내리고 여기에서는 이렇게 찍어서 자, 여기는 이런 단면이 있고 여기는 이런 단면이 있어. 네. 자, 찬 공기하고 더운 공기 중에 누가 아래에 있다고요? 찬 공기요. 찬 공기. 이거 찬 공기야. 네. 여기도 이게 찬 공기야. 그러면 여기가 더운 공기가 되겠지. 네. 자, 찬 공기하고 더운 공기가 만났어. 만난 경계면을 뭐라고 불렀어? 이 경계면을. 그, 네. 이제 한번 봐볼게요. 전선면이라 그랬잖아. 네. 전선면. 여기도 이게 전선면이야. 네. 전선면이 지표하고 닿은 요점이 뭐가 된다 그랬지? 전선. 이게 전선이에요. 네.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찬 공기는 더운 공기를 오른쪽으로 밀고 가고 네. 가운데 있는 더운 공기는 찬 공기를 오른쪽으로 밀고 가요. 네. 그러면 구름은 어디서 발생하는지 봐봐.
찬 네. 공기하고 더운 공기가 만나면 구름이 발생하니? 네. 그래, 여기에서 구름이 이렇게 수직구름이 생겨. 수직구름의 이름이 뭐야? 아, 적은형 구름. 그렇지, 적은형. 그러면 비는 여기서 오겠네? 네. 오, 한랭전도 뒤쪽에서 비가 오고. 자, 네. 더운 공기는 찬 공기 아래로 들어갈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면 얘는 타고 올라가겠다, 이렇게요. 네. 구름이 얇지? 네. 무슨 형? 무슨 형이야? 아, 증은형 구름. 그렇지, 이게 측은형이잖아. 그럼 봐봐. 비는 굉장히 넓게 오잖아. 오, 네. 그치? 네. 요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지금 선생님. 봐봐. 더운 공기 있는 쪽은 구름이 없지? 네. 그래, 더운 공기 있는 쪽에서는 구름이 없고 따뜻하고 맑아요. 네. 자, 그랬을 때, 자, 요 왼쪽의 단면을 갖는 이 전선이 한랭전선이야. 네. 그리고 오른쪽에 요 단면이 온난전선이에요. 네. 그러면 한랭전선하고 온난전선에 대한 설명을 쭉 쓸 테니까 봐봐. 한랭전선은 네. 자, 이동 속도가 빨라. 네. 그 다음에 전선면이 급하죠. 네. 전선면 급하다. 근데 온난전선은 이동 속도가 느려. 네. 전선면이 완만하지? 네. 완만해요. 자, 이렇게 두 가지 비교하면서 알아둬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비는 어디서 오냐면 전선 통과 후 네. 좁은 구역에서 네. 이동 속도가 빠르니까 단시간, 네. 그리고 적은형이니까 소나기, 강한 비가 내려. 네. 근데 온난전선은 전선 앞쪽에서 오잖아. 네. 그래서 전선 통과 전에 넓은 구역에서 네. 이동 속도 느리니까 장시간 약한 비, 이슬비가 내려요. 네. 그 다음에 자, 세 번째. 만약에 한랭전선이 통과한 다음에는 네. 자, 지금 가운데는 더운 공기라 그랬잖아.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한랭전선이 이렇게 있었는데 이 가운데가 더운 공기지. 네. 근데 이게 점점점 이 모양으로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동해 봐. 이렇게. 네. 그러면은 더운 공기 있는 곳이 찬 공기로 변하죠. 네. 그러면 기온이 어떻게 돼? 떨어져요. 기온 떨어져요. 자, 네. 기온과 기압은 반대야. 네. 그래서 기압은 상승을 해요. 어, 근데 온난전선은 자, 이거 봐봐. 이번엔 또 이렇게 된 단면이 이렇게 계속 이와 같은 단면으로 오른쪽으로 이렇게 계속 움직여 가거든. 네. 그러면 찬 공기 있던 곳이 더운 공기가 오는 거지. 네. 그러면 전선 통과 시 기온은 어떻게 돼? 아니, 상승이에요. 기온은 상승을 해요. 그리고 기압이 하강을 해요. 네. 자,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게 이 바람의 방향을 꼭 알아야 돼. 네. 한랭 전선이 통과하잖아. 네. 남서풍이 네. 북서풍으로 변해. 자, 요게 남서풍이, 남서풍이잖아. 이게 남서. 이건 네. 북서. 그 다음에 요건 남동풍이거든. 네. 그래서 한랭 전선이 통과할 때는 남서풍이 북서풍으로 변한다. 그 다음에 온난 전선이 통과할 때는 네. 남동풍이 네. 남서풍으로 변해요. 자, 요걸 반드시 이해를 해야 돼.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네.
그러면 선생님이 그걸 이해를 시켜줘야지. 자, 왜 그런지 그림으로 설명해 줄 거예요. 네. 자, 왜 저렇게 되냐면, 자, 여기 잘 봐. 저기압이 이렇게 있을 때, 현재 이 가운데는 남서풍이 불고, 여기는 남동풍이 불고, 여기 북서풍이 불지. 네. 근데 이 저기압은 이렇게 이동을 해. 네. 이게 편서풍 방향이거든? 네. 편서풍이 이렇게 부니까. 그러면 네. 봐봐. 저기압이 이쪽으로 왔다고 해봐. 네. 이렇게 변했겠지? 네. 그러면 다 지역을 봐봐. 다. 여기가 다잖아. 네. 자, 요 지역은 지금 현재 저기압이 여기 있을 때는 바람이 이렇게 불었지. 네. 이게 남동이지. 네. 근데 저기압이 일로 왔다고 해봐. 그러면 저기압이 이렇게 들어가야지 바람이. 네. 남서잖아. 온난전선이 지나와 버렸잖아. 네. 이해돼? 아니요. 자, 그러면 요 그림 하나 가지고 한번 해보자. 요 그림 하나. 네. 저기압 이렇게 해놓고 지금 여기가 다야. 네. 요 지역만 보란 말이야. 요 지역. 네. 지금 이거 온난전선이지. 이게 온난전선. 네. 온난전선이 통과했어? 아니면 아직 안 했어? 아직 안 했어요. 그래, 아직 안 했지. 이게 이렇게 되면은 통과한 거지. 네. 근데 아직 통과를 안 했으니까 그러면 바람은 무슨 방향으로 불어 들어간다고요? 반시계 방향으로 불어 들어간다. 이렇게 네. 들어가야 되잖아. 네. 이게 무슨 풍이야? 남동이지? 네. 남동인 건 알겠어? 네. 남동풍이야. 이해됐지? 네. 근데 자, 이제 저기압이 요것이 이쪽으로 이동해 왔어. 자, 노란색으로 그릴 테니까 봐봐. 저기압이 이렇게 와서 저기압이 일로 왔어. 네. 그러면 한랭전선은 이쪽에 있고 온난전선은 이렇게 있지. 네. 그러면 지금 요 하얀색 전선은 없어진 거야, 이거는. 네. 이동해 왔으니까. 그치? 네. 그러면 다 지역은 변함이 없잖아, 그대로. 네. 그래, 그러면 여기서 바람은 어떻게 변해? 반시계 방향으로 불어 들어가야지. 네. 지금 이 바람은 무슨 풍이야? 아, 남서풍. 이거 봐. 이 전선이 지나갔잖아. 네. 그러니까 온난전선이 통과한다면은 남동풍에서 남서풍으로 변해. 아, 네. 이해됐어? 네. 네. 그러면 이쪽도 마찬가지야. 이제 남서풍이 불다가 이게 네. 더 이쪽으로 왔다고 해봐. 네. 그러면 한랭전선이 통과해버렸겠지, 이 지역도. 네. 그러면 이제 바람이 이렇게 불어 들어가잖아. 네. 그러니까 북서풍 내지는 서풍 막 이렇게 변하거든. 네. 이해됐어? 네. 그래서 바람이 자, 온난전선이 통과할 때 무슨 풍에서 무슨 풍으로 변한다고요? 남동풍에서 남서, 그렇지. 남동에서 남서. 한랭전선이 지나면은 남서풍에서 북서풍. 네, 그거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야. 네. 자,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전선을 비교했는데 그 밑에 온대 저기압의 이동에 따른 풍향의 변화 매우 중요하다고 써 있지. 네. 이걸 알아야 돼요. 온대 저기압 네. 이동에 따른 네. 풍향 변화. 이거 굉장히 지문에서 잘 나와. 네. 자, 저기압이 이렇게 돼 있는 게 이렇게 이동하거든. 네. 자, 이동. 이게 편서풍 방향이야. 네. 알겠지? 네. 자, 그러면 저기압 중심에서 이게 한랭전선이고 이게 네. 온난전선이죠? 네. 그러면 저기압 중심이 지나는 이쪽은 무슨 쪽이니? 남, 오른쪽. 남동쪽. 맞아? 네. 자, 이쪽은 왼쪽이지?
네. 자, 이 저기압 중심에 이걸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줄 테니까. 네. 자, 저기압 중심이 지나는 오른쪽은 네. 온난전선, 한랭전선이 차례로 통과해요. 네. 차례로 통과하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에 시간에 따른 풍향의 변화는 네. 시계 방향으로 변해. 네. 시계 방향으로 변하는데 이 위에 쪽, 왼쪽이죠? 네. 이 왼쪽은 전선 통과해 안 해? 통과 안 해요. 전선이 아래로 지나니까 전선이 위에는 통과 안 하지? 네. 전선 통과가 없어요. 그리고 풍향은 이 위는 반시계 방향으로 변해. 네. 이렇게 외워두란 말이야. 네. 자, 왜 그러냐면 선생님이 네. 다 지역을 왼쪽 그림의 다 지역을 봐봐. 네. 온난전선이 통과하기 전에는 무슨 풍이 불어? 남동풍이요. 이게 남동이죠. 네. 온난전선이 통과한 다음에는 무슨 풍으로 바뀌어? 남서풍이요. 그래, 이게 남서풍이죠. 네. 그 다음에 한랭전선이 통과한 다음에는 무슨 풍으로 바뀌어? 북서풍이요. 북서풍으로 변하잖아. 이렇게 변했죠? 네. 이게 무슨 방향이야? 아, 시계 방향이요. 그래서 저기압 통과 방향의 오른쪽은 시계 방향으로 풍향이 변해가는 거야. 네. 이해됐니? 네. 자, 그러면 채연아 선생님이 문제를 가지고 예를 하나 들어줄까? 네. 그래, 문제 선생님이 펴보라는데 한번 펴봐봐. 진짜 그런 문제가 나오는지 선생님이 봐줄 테니까. 네. 자, 수능 대비 1에 2단원에 수능 대비 1이라고 있지. 아, 네. 잠시만요. 페이지로는 34페이지. 34페이지 찾았어요? 네. 34페이지에 4번 문제 있지? 네. 거기 온난전선, 한랭전선 그림이 있죠? 아, 네. 그래. 그런 그림이 있는데 가하고 나가 있잖아. 네. 거기에 지문을 봐봐. 지문. 네. 거기 보면은 자, A 지역은 가에서 서풍 계열, 나에서 동풍 계열이 분다. 이렇게 네. 나와 있지. 네. 자, A 지역을 봐봐. 가에서는 한랭전선 왼쪽이니? 네. 그러면 한랭전선이 지났으니까 무슨 풍 계열이 불어? 북서풍이요. 그래, 북서풍이니까 서풍 계열이잖아. 아, 네. 그치? 네. 그런데 자, 나에서 A는 온난전선 앞쪽이지. 네. 거기는 온난전선 통과하기 전이니까 무슨 풍이 불어? 남동풍. 그래, 남동풍이니까 동풍 계열이잖아. 아.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네네네. 그런 형태로 그걸 이해를 해야 돼요. 네. 그 다음에 또 선생님이 보자는데 한번 봐봐. 실제로 한번 또 볼까요? 자, 24번 문제 볼까요? 네. 거기에 쭉 넘겨보면 24번 문제가 있을 거야. 네. 거기 뭐라고 나있니? 가나다는 12시간 간격으로 작성한 우리나라 부근의 지상 일기도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그랬지? 네. 그래 놓고 보기 또 봐봐. 보기. 네. 디귿 봐봐. 디귿. 이 기간 동안 제주 지역의 풍향은 시계 방향으로 변하였다. 이런 보기가 나오잖아. 아.
네. 그치? 네. 그러면 저기압 중심이 제주도 위쪽에서 지났죠? 네. 그러면 제주도는 전선이 통과해, 안 해? 통과 안 해요. 어? 통과 안 해? 위, 위쪽에서 좀, 저기압 중심이, 저기압이 여기 있고, 네. 제주도는 이 밑에 있단 말이야. 네. 아, 저기압 중심의 위야, 아래야? 아래요. 아래면은 한랭전선, 온난전선 통과하겠지? 네. 그러면 풍향은 오른쪽이니까 어떻게 변해야 돼? 남동에서 남서로. 아, 여기 풍향의 변화, 이거. 아, 시계 방향. 그래, 시계 방향으로 변화했다. 그게 맞는 지문이지. 이해 안 됐어? 네. 그러면 다시 요 그림 다시 그려줄 테니까 보세요. 거기 네. 우리나라가 지도가 이렇게 있어. 네. 이렇게 있고 제주도가 여기에 있어. 네. 근데 저기압 중심이 네.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갔어. 네. 그러면 저기압 중심의 제주도가 여기니까 저기압이 통과하는 오른쪽이야, 왼쪽이야? 저기압이 이렇게 통과하는 쪽에 오른쪽이야, 왼쪽이야? 아, 오른쪽이요. 오른쪽은 무슨 방향으로 변한다고? 시계 방향. 그래, 시계 방향으로 변하니까 제주도는 풍향이 앞으로 시계 아, 방향으로 변했겠지. 아, 이해했어요. 이해했어? 이 지문들 굉장히 잘 나온단 말이야. 네. 그걸 꼭 기억해야 돼. 이거 잊어버리면 절대 안 돼. 네. 알겠죠? 네. 그래서 선생님이 강조하는 것들이니까 이게 실제로 지문에서 그렇게 다 나오는 것들이야.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제일 중요한 기사는 끝났어요. 이제 네. 악기상이 남았어. 요거 다 썼니? 아, 아니요? 아직, 어, 안 썼으면 요거 다 채워 넣으세요. 네. 네. 다 썼어요. 다 썼어? 네. 자, 그러면 이제 악기상으로 들어갈 건데, 네. 말 그대로 악기상은 굉장히 악천후야, 악천후. 네. 그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제 뇌우예요. 네. 자, 뇌우는 번개를 동반한 비야. 네. 자, 뇌우의 발생 조건이 뭐냐면, 자, 뇌우가 발생하려면 구름이 아주 두껍게 나와야지. 네. 그러면 무슨 기류가 강해야 돼? 상승기류요. 그렇지. 앞에서 배운 거 그대로 적용하는 거야. 상승 네. 기류가 강할 때 생기겠지. 네. 상승 기류가 강할 때 또는 강한 상승 기류거든. 네. 그러면 거기에는 몇 가지가 있냐면, 자, 지표에 국지적 가열이라고 표현을 하거든. 네. 국지적이라는 말은 아주 부분적으로 좁은 구역에 굉장히 뜨겁게 가열돼가. 그러면 가열되면 뜨거워진 공기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 아까?
늘 배울 때. 올라가요. 그래, 강하게 올라간단 말이야. 아,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기압 중심인 곳.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있지? 네. 찬 공기가 더운 공기를 막 밀어 올려. 네. 이게 무슨 전선이었지? 한랭전선. 그렇지, 한랭 전선이었어요. 자, 이때가 대우가 발생할 수 있어. 그러면은, 자, 채은아, 이렇게 되는 거야. 온난전선 앞쪽에선 선생님이 이슬비가 내린다 그랬지. 네. 그리고 한랭전선 쪽에서는 소나기가 내린다 그랬잖아. 네. 그런 데서 이런 뇌우가 발생할 수 있는 거야. 네. 자, 그러면은 이제 발생 과정은 어떠냐? 두 번째 네. 과정은, 자, 첫 번째는 적은 단계. 네. 적은 단계는 전체적으로 네. 상승기류만 존재하는 거야. 네. 상승 기류만 존재.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숙 단계. 네. 성숙 단계는 상승 기류와 네. 하강 기류가 공존을 해요. 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하강 기류 네. 쪽에서 강한 비가 내려. 강한 비. 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소멸 단계인데, 자, 소멸 단계는 전체적으로 하강 기류만 존재. 네. 하강 기류만 존재. 이 하강 기류 네. 쪽에서 약한 비가 내려요. 네. 자, 이걸 그림으로 선생님이 한번 설명해 본다면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이렇게 이제 전체적으로 상승 기류만 존재할 때 이걸 적은 단계. 네. 이 단계에서 이제 구름이 더 많이 발달을 해, 이렇게. 네. 이게 성숙 단계인데, 성숙 단계에서는 이렇게 상승하는 곳이 있고 하강하는 곳이 있어. 그때 이 하강 쪽에서 강한 비. 그 다음 이제 소멸 단계에서는 전체적으로 또 하강 기류, 이게 소멸 단계. 네. 그리고 소멸 단계에서는 이 하강 기류 전체적으로 약한 비. 네. 이렇게 과정을 거쳐서 뇌우가 만들어지고 소멸을 해요. 네. 자, 이게 뇌우에 대한 설명했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봐봐. 이 그림에서 있지, 위에서. 네. 자, 상승기류 타고 올라갔다가 하강기류 타고 내려왔다가 또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게 빙글빙글 돌다가 뚝 떨어지는 게 뭘까? 이게 우박이에요. 아, 자, 이게 우박이야, 우박. 자, 우박은 우리나라 날씨 봄, 여름, 가을, 겨울 중 언제 주로 만들어질까? 어, 어, 겨울? 자, 봄, 가을 날씨에 자주 네. 발생을 해요. 네. 이 봄, 가을 날씨에 매우 불안정한 대기, 상승 기류가 강할 때 만들어지거든. 네. 그래서 뇌우 같은 거에서 우박이 내릴 수도 있어. 네. 자, 이 우박의 피해는 어떨까? 식물들이 다쳐요. 비닐하우스 구멍 다 뚫려버리겠죠? 네. 농작물 피해가 되겠지? 네. 배추나 이런 것들을 막 이제 소득하려고 그러는데 우박이 내려갖고 배추 구멍을 다 내봐. 이거 상품으로 가치가 없지. 네. 그리고 과수에 피해가 생겨요. 과일 있잖아, 과일. 네.
과일에 우박이 맞으면 과일이 멍든다, 맞은 자리가? 그러면 그 과일은 상품으로 팔 수가 없어. 네, 멍들어갖고. 네, 군데군데 이렇게 움푹움푹 시커먼 점들 생기고 막 그러거든. 네, 네, 이게 바로 우박에 대한 설명이야. 네, 자, 그러면 우박도 끝났어요. 악기상 두 번째. 네. 자, 악기상 세 번째 뭐가 있니? 집중호우가 국지, 있죠. 네, 집중호우. 자, 이거는 집중호우를 이거 뭐라고도 불러? 국지성 호우라고도 하거든. 네, 국지성 호우. 자, 이 집중호우의 정의는 뭐냐면 네, 1 강수량이 네. 얼마 이상? 5, 80, 30, 80mm 이상. 네, 그리고 1시간에 30, 30mm 이상. 네, 그리고 1년 강수량의 연 강수량의 몇 퍼센트? 10%, 연 강수량의 10% 비가 내릴 때야. 네, 이럴 때를 국지성 호우라고 해. 네. 자, 그러면 이 집중호우의 피해는 어떤 피해가 있을까? 뭐 산사 피해가 발생. 저지대 침수가 일어나거나, 네, 그치? 네, 그 다음에 가옥이나 농경지 이런데 다 가옥 침수, 더불어 산사태 막 이런 거 많이 일어나지. 네, 비가 많이 올 때 산사태도 많이 일어나잖아. 이런 것들 그냥 쭉 읽어봐 주면 될 것 같아. 네, 자, 이게 집중호우.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폭설. 네, 자, 짧은 시간 아주 많은 눈이 내리죠. 네, 짧은 시간 많은 눈이 내릴 때. 자, 그리고 어느 때 자주 일어나냐면 우리나라 겨울철. 네. 자, 시베리아 기단이 어디를 지날 때? 바다를 지날 때, 서해를 지날 때. 네. 그래서 겨울철 저기압이 통과할 때. 아, 저기압은 구름이 많이 생기잖아. 네, 자, 폭설의 영향은 어때? 교통 마비가 되거나 건물, 약한 건물들 네, 붕괴가 일어나죠? 네, 등등등. 우리가 눈 많이 오면 어떤 피해가 있는지는 다 알잖아. 네, 요 정도 이렇게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그 네, 다음에 5번에 강풍이 있죠? 네. 자, 10분간 평균 얼마일 때? 14 평균 미터 속력이 퍼 세크? 14m/s 이상일 때지요. 네, 요때 강풍이라고 불러. 그리고 자, 이 강풍이 일어나면 어떠니? 뭐 비닐하우스가 다 찢겨 날아가고 그 다음에 간판 떨어지고 나무 뿌리 뽑히고 그러죠. 네, 뭐 간판이라든지 비닐하우스라든지 이것도 피해가 일어나잖아. 네, 수목에 피해가 일어나죠. 네, 이런 것들은 그냥 읽어봐도 금방 알 수 있어. 네, 그 다음에 자, 한파가 뭔지는 알겠지 또. 네, 여섯 번째 한파. 자, 갑자기 추워져서 날씨가 안 풀리는 거야. 막 일주일씩 춥고, 그치? 네, 그리고 우리 수도관 같은 것 막 얼어갖고 터지죠? 네, 한파의 피해야. 한파는 저 네, 정도 알아두면 되겠다. 네, 그 다음에, 자, 7번 황사가 나와 있는데, 네, 요거는 한번 설명을 해볼까요? 네, 황사는 중국이나 몽골의 건조 지역에서 발생을 하지, 네,
자, 건조 지역에서 모래나 황토 등이 상승기류 타고 올라요. 네. 그러면 상승기를 타고 오른 후라 그랬으니까 거기 기압은 어떤 기압이야? 고기압이야? 고, 저기압이야? 고기압. 상승기류가 고기압이야? 아, 저기, 자, 우리 배운 거 자꾸 잊어버리지 말고 네. 상승기류는 저기압이잖아. 그치? 잠시만요. 저기압을 타고 올라요. 그 네네네. 다음에 편서풍을 타고 이동을 해. 네. 자, 편서풍을 타고 이동하다가 서풍이니까 서쪽에서 동쪽으로 간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나라 서에서 동으로 통과해. 네. 우리나라에서 가라앉는 현상이에요. 네. 그러면 봐봐. 우리나라에서는 가라앉는다 그랬지. 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기압은 고기압이야, 저기압이야? 고기압. 고기압이지. 그래, 우리나라에서는 고기압이기 때문에 가라앉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황사의 피해는 어떤 피해가 있느냐면, 자, 눈, 코, 입 등의 호흡기 질환, 네. 질환 같은 게 발생할 수 있고, 정밀 산업에 악영향을 줘요. 네. 반도체 같은 거는 먼지가 있으면 절대 안 되거든. 네. 그리고 비행기 운항을 방해를 해요. 네. 엔진 속에 이 흙, 쉽게 얘기하면 황토가 끌려 들어간다고 봐봐. 그러면 엔진에 불나. 네. 근데 긍정적인 측면은 뭐냐면 네. 상성비를 중화하는 기능도 있어요. 긍정적 측면이에요. 네. 자, 그 다음에 요것도 배워보자. 해일. 자, 지난번에 우리나라 동해에 쓰나미 경보 막 울리고 막 그런 거 알아? 네. 일본의 교토반도에서 지진이 굉장히 크게 났죠. 네. 그 지진 때문에 쓰나미가 발생을 했어. 아, 그것도 해일이거든. 자, 네. 해일이라고 하는 것은 바닷물이 육지로 넘어오는 거죠. 네. 자, 그런데 이 해일은 만조기 때는 네. 피해가 더 커요. 네. 그러니까 만족이란 얘기는 바닷물이 육지로 많이 들어올 때 네. 그때를 만족이라 하거든. 네. 근데 이 해일에는 두 가지가 있어. 폭풍해일, 네. 바람 때문에 생기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지진해일이 있어요. 네. 이 지진해일이 쓰나미야. 이 정도만 알아두면 악기상까지 끝났어요. 네. 자, 거기까지 필요한 거는 다 설명돼 있으니까 됐겠지? 네. 자, 이제 한 장 넘겨봐봐. 그러면 뭐가 나오는지 봐봐. 일기예보와 기후 그렇지, 일기예보와 기후. 요거는 또 기본이니까 일기 기후가 뭔지는 또 알아둘 필요가 있잖아. 네. 일기예보 우선 간단하게 배워보자. 일기예보는 어떻게 하느냐면 현재 기상 요소를 관측을 해요. 네. 현재 기상 요소는 기온이라든지 습도라든지 그 다음에 풍향, 풍속 이런 것들 네. 이런 것들을 바로 조사한 다음에 현재 일기도를 작성을 해. 네. 현재 일기도를 작성한 다음에 이걸로 예상 일기도를 작성을 해요. 네. 그런 다음에 일기예보를 하는 거야. 네. 이거 시험 문제에서는 안 나와. 외우기 싫으면 안 외워도 돼. 네.
이 부분은. 그런데 일기 기호는 기본으로 알아둘 필요가 있어. 네. 자, 일기 기호는 이렇게 동그란 거에 이 긴 막대 끝에 이렇게 깃발처럼 달려 있거든. 네. 그랬을 때 이 동그라미가 관측소예요. 여기에는 운량을 표시하게 돼 있어. 구름의 양. 네. 그 다음에 왼쪽에는 일기. 네. 그 다음에 여기는 기압. 네. 그 다음에 요게 풍향. 네. 그 다음에 요 깃발이 풍속. 네. 요런 걸 나타내거든. 네. 풍향은 요렇게 동그라미 쪽으로 불어 들어가는 쪽인데, 자, 그러면 네. 첫 번째 운량부터 한번 보자. 운량. 네. 자, 동그라미가 다 채워져 있다. 그러면 이거는 흐림을 나타내고, 네. 4분의 3 채워져 있는 거는 구름이 많은 거. 네. 그 다음에 비 오다가 갠다라고 표현하지. 갬. 네. 그 다음에 4분의 1은 구름 조금. 네. 그리고 비어 있으면은 맑음.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일기는 점 찍혀 있다. 그러면 이건 비예요. 네. 근데 삼각형 위에 점이면 뭘까 이거? 눈? 비가 마구 내리잖아. 네. 소나기. 아. 그 다음에 요 표시는 알지? 네. 눈. 자, 요 표시는 뭘까? 안개? 맞아요. 안개 가려져 있잖아. 안개. 네. 그 다음에 요 표시는 뇌우라고 해요. 뇌우. 네. 그 다음에 동그라미에 이렇게 휘감겨 있는 팔 같은 게 있어. 이거 네. 뭘까? 태풍? 이게 태풍이야. 자, 일기 기호로 쓰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여기에서 풍향. 바람의 방향이죠? 네. 풍향은 불어오는 쪽이 기준이야. 네. 불어오는 방향을 기준으로 해서 네. 10분간의 평균 값으로 네. 원래는 16방위로 쓰게 돼 있어요. 네. 근데 우리는 8방위만 알아도 돼. 8방위라는 건 뭐냐면, 자, 네. 이렇게 이게 방위 표시지? 네. 자, 이렇게 불면은 무슨 풍이야? 북풍. 네. 이렇게 불면은 남풍. 네. 이렇게 불면은 동풍. 네. 요게 서풍이죠? 네. 이렇게 불면 뭐야, 그러면? 북서풍. 북서풍. 이렇게 불면은 북동풍. 네. 이렇게 불면은 남동풍. 네. 이렇게 부는 거는 남서풍. 네. 이렇게 팔방위만 표시해도 돼. 네. 그 다음 네 번째가 풍속인데, 풍속은 미터 퍼 세크로 표시를 하고, 얘도 네. 역시 10분간의 평균 값으로 나타내요. 네. 근데 얘네들 깃발에 이렇게 중간에 짧게 붙어 있으면은 2미터 퍼 세크를 의미하고, 네. 끝에 붙어 있잖아. 그러면 5미터 퍼 세크야. 네. 그리고 이런 깃발 모양은 25미터 퍼 세크. 네. 이 세 개를 조합해서 우리가 풍속을 나타내면 돼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자, 기압은 소수점 첫 자리부터 네. 앞으로 세 자리. 네. 앞으로 세 자리를 소수점 없이 쓰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일기압이라고 하는 것은 1013.0 헥토파스칼이거든. 네. 근데 여기 봐봐. 소수점 요 첫 번째부터 앞으로 세 자리를
네. 소수점 없이 쓴다 그랬으니까 얼마로 표현하면 되지? 0. 130. 아, 네. 이해됐어? 네. 만약에 이게 132라고 하면은 1013.2 헥토파스칼이란 뜻이에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일기기호까지도 끝났어요. 네. 자, 필요한 거 여기에 그림 그려.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자, 그 밑에 이제 일기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관천만기법이라는 거 나와 있지. 네. 이건 뭐냐면 우리 선조들이 속담 같은데 일기가 들어가 있는 속담들이 있거든. 네. 그거 몇 가지 배우면서 우리나라는 일기가 어느 쪽에서 어느 쪽으로 변하는지를 이해시켜 주려는 거야.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채은아, 내일의 네. 날씨를 알고 싶어. 네. 그러면 어느 쪽 하늘을 보면 내일의 날씨를 알 수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네. 그래, 그게 뭐냐면 이거야. 관, 본다, 천, 하늘을, 만기, 일기를 알아내는 법이란 뜻이거든. 네. 근데 우리나라는 편서풍이 불어요. 편서풍. 네. 자, 편서풍은 어디에서 어디로 부는 바람이야? 동쪽에서 서풍은 서쪽. 어디에서 어디로 부는 바람이야? 서쪽에서 모르겠어요. 뭐가 서쪽에서 동쪽으로 부는 바람이 서쪽이지. 네. 아까 얘기했잖아. 풍향은 불어오는 쪽이 기준이라고. 네. 그러니까 서풍하면 서쪽에서 부는 바람 어디로? 네. 동쪽으로. 아. 이해됐니? 네. 그러면 서풍이 불어. 자, 하늘의 구름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바람 따라 흘러가지. 네. 그러면 우리나라는 일기가 어느 쪽에서 어느 쪽으로 움직이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일기가 동쪽으로 진행한다. 이렇게 알아두면 돼. 네. 자, 일기는 어느 쪽으로 진행한다고요? 동쪽으로. 그러면 채훈아, 내일의 날씨를 알기 위해서는 어느 쪽 하늘을 봐야 돼? 동쪽 하늘? 동쪽 하늘은 이미 지난 건데 서쪽에서 동쪽으로 변하잖아. 그러면 네. 서쪽 하늘을 봐야지.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야. 선생님이 이거 속담만 알려주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네. 우리나라 봐봐 이렇게 있는데 네. 쉽게 이렇게 해보자. 12시간 간격으로 일기도를 작성을 했어요. 이 동그라미가 우리나라야. 네. 근데 하나는 저기압이 여기 있고 하나는 저기압이 여기에 있어. 네. 이게 가고 나야. 네. 그러면 가가 먼저일까 나가 먼저일까 이거 판단해야 될 거 아니야. 네. 누가 먼저야? 가? 이게 먼저란 말이야. 이렇게 진행한단 말이야. 이렇게. 네.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게 요게 편서풍 때문 요게 편서풍 방향이야. 이거 뒤쪽에서 바람을 배울 텐데 네. 편서풍은 우리나라는 항상 이 바람이 불어. 네. 그러면 요 저기압은 이 바람 따라 움직이니까 이렇게 와서 이쪽으로 오겠지. 네.
그러니까 나가 먼저고 가가 나중 일기도가 되는 거야. 네. 그래서 자 다시 일기는 어느 쪽으로 진행한다고요? 일기는 동쪽으로. 동쪽으로 진행해. 그러면 어느 쪽 하늘을 봐야 내일의 날씨를 알 수 있다? 서쪽 하늘. 그렇지. 서쪽 하늘을 봐야 돼. 그래서 잘 봐. 첫 번째. 아침 무지개가 떴다. 그러면 그날 날씨는 어떨까? 아침 무지개. 태양은 동쪽에서 뜨지요? 네. 그러면 서쪽 무지개란 얘기야. 네. 서쪽에 무지개가 걸려 있어. 그러면 서쪽에 다습해. 서쪽 하늘에 공기가 매우 물방울이 많고 그래. 네. 그러면 서쪽에 있는 물방울 많은 공기가 나를 통과하겠지. 네. 그러니까 흐리거나 비죠. 이렇게 생각해봐. 여기가 내가 있는데 이쪽이 서쪽이고 이쪽이 네. 동쪽이야. 이쪽에 있는 날씨가 이렇게 진행한단 말이야. 네. 그러면 서쪽에 물방울이 많아. 그러면 나를 지나면서 비 내리겠지. 네. 그래서 아침 무지개는 흐리거나 비. 그러면 저녁 무지개는 저녁에 해가 서쪽으로 질 때 동쪽 무지개거든? 네. 근데 서쪽에 해가 지는 게 보여. 그러면 네. 서쪽이 맑은 거지. 네. 서쪽이 맑아요. 동쪽에는 이미 공기 중에 있는 수증기나 이런 것들이 물방울들이 많은 공기는 동쪽으로 물러간 거야. 그러니까 맑음이죠. 네. 맑은 공기가 이제 올 거란 말이야. 자, 세 번째. 유난히 붉은 저녁 노을. 네. 서쪽 하늘이 아주 온통 빨갛게 물들었어. 그건 왜 그러냐면 서쪽에 먼지가 많아. 네. 건조해서 먼지 때문에 생기는 거야. 네. 그러면 서쪽이 매우 건조해. 건조한 공기가 지나다가 비 내리겠어? 아니요? 아니지. 그래서 맑음. 그 다음 네 번째, 마파람이 분다. 마파람은 우리나라의 남풍이라는 순 우리나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남풍이 불 때 기압이 어떻게 되냐면 네. 서쪽 저기압이고 네. 동쪽이 고기압일 때 남풍이 불어요. 네. 그러면 자 서쪽에 저기압이 있어. 네. 그러면 내일은 흐릴까 맑을까? 흐려요. 그렇지, 흐리거나 비지. 왜냐면 저기압이 지날 거 아니야. 네. 맞아요. 그렇게 보는 거야.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제비가 낮게 날아. 네. 자, 제비가 낮게 난다. 우리 굉장히 비가 많이 오거나 그런 날 보면은 막 지렁이들 막 길거리에 막 올라 있고 그러지 않니? 네. 그런 거 봤지? 네. 그래. 제비가 그런 것들 주워 먹으려고 낮게 날아. 아. 그러면 뭐겠어? 흐리거나 비죠? 네. 지렁이는 피부로 호흡해야 되기 때문에 물 속에 잠겨 있으면 안 돼. 그래서 기어 나오는 거거든. 네. 자, 물고기가 수면에서 숨 쉬어. 네. 그러면 산소가 부족한 거거든? 네. 자, 수면에서 숨 쉰다. 이때는 어떠냐면 저기압일 때야, 저기압. 네. 그러면 흐리거나 비겠죠? 저기압이니까. 네. 맞아.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자, 종소리가 유난히 멀리까지 잘 들려. 네. 멀리까지 잘 들린다. 자, 산속에 절이 있다고 생각해봐. 절에서 타종을 하는데, 네. 자, 어느 때는 종소리가 잘 들리는데, 어느 때는 종소리가 안 들려. 네. 그럴 때가 있거든. 그러면 네. 종소리가 잘 들린다는 말은 뭐냐면, 자, 일교차가 작은 날, 이것도 꼭 알아둬야 돼. 일교차가 작은 날 종소리가 멀리까지 안 들려요. 네. 자, 아. 태어나 이런 생각을 해봐. 네. 해가 떴을 때는 덥고 해가 지면
쌀쌀하고 그러면 일교차가 큰 날이라고 하지. 네. 근데 일교차가 큰 날은 맑잖아 그러면. 네. 근데 봐봐 아침부터 저녁까지 비 온다고 해봐. 그럼 네. 아침이나 저녁이나 온도가 거의 비슷하지 않아? 네. 일교차가 작은 날 이날은 흐리거나 비라는 얘기예요. 아, 이런 것도 알고 있어야 돼. 그 다음에 달무리 해무리가 진다. 달무리 해무리 본 적 있니? 아니요? 가끔 하늘도 올려다봐. 저녁 때 이렇게 달 뜨고 그러면은 하늘도 올려다보면서 달이 무슨 달 떴네 막 이런 거 한번 하늘도 보고 좀 그래. 네. 해무리 달무리를 보시면 달이 떴다고 보자 이렇게 달. 네. 근데 달에 아주 옅은 구름이 껴있어. 네. 구름 속에서 달이 보여. 네. 근데 그 달 주변으로 노란빛이 강한 링이 이렇게 쳐 있어요. 네. 이게 달무리야. 네. 이런 달무리가 생기잖아. 네. 뭐 때문이냐면 권충은이라 그래서 충은형 구름 때문이야. 네. 충은형 구름. 충은형 구름은 아까 우리 배웠지? 어떤 데서 만들어졌지? 한랭전선하고 온난전선하고 해서 아, 한랭전선. 한랭전선에서는 적은형이었지. 아, 그럼 온난전. 그래, 온난전선에서 충은형이 생겼지? 네. 그래, 온난전선의 접근이란 얘기야. 네. 그러면 온난전선이 접근하면 무슨 비가 내려? 이슬비가 내린다 그랬잖아. 네. 흐리거나 비예요. 그래서 알겠니? 네. 자, 이게 우리나라 일기를 예측하는 방법이야. 자, 우리나라 일기는 어느 쪽에서 어느 쪽으로 간다고요? 서쪽에서 동쪽. 서쪽에서 동쪽으로 변해간다. 굉장히 중요해. 네. 자, 내일의 날씨를 알려면 어느 쪽 하늘을 보라고요? 서쪽. 그러면 자, 우리나라 이렇게 지도가 있다고 해봐. 자, 이렇게 지도가 있는데 여기에 저기압이 강하게 있어. 네. 잠시 후에 이 저기압이 이렇게 우리나라 쪽으로 오겠지? 네. 그러면 제일 먼저 무슨 전선이 올 거야? 이 온난전선이 먼저 올 거 아니야? 네. 그리고 나서 한랭전선이 지나가겠지? 네. 그래서 제일 먼저 온난전선이 지나는 일기현상이 일어나. 아, 그런 거를 예측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서쪽 하늘을 보면. 만약에 네. 서쪽에 고기압이 강하게 발달해 있어. 그럼 네. 내일 날씨는 어떨까? 맑아요. 그렇지. 맑다.